레알 소시에다 같은 경우가 유소년 선수 입단하면 이제 단장이 부모랑 이제 선수랑 같이 미팅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가 프로가 되는 거는 사실상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그 불가능한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보자. 근데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가 학업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스포츠를 결정을 했을 때 그 엘리트가 되고 그 스포츠로 인해서 그 종목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부를 쌓는 선수들은 극소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려운 거야. 안 된다시피 얘기해야지. 어려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할 때 행복해. 그럼 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최대한 축구와 좀 친해지게 하고 좋아하게 하는 게 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17시 7분 지나가고 있고요. 히퍼 라이브 목요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명훈입니다. 오프닝 토크 주제 아시안컵입니다. 뭐 우리 대표팀의 여정은 일찌감치 끝이 났는데 또 이제 결승전 매치업이 정해졌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시안컵 얘기하시면서 요것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흔히 말해서 4황 대한민국, 일본, 이란, 호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결국 이번 결승 중동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고요. 이란이랑 카타르 경기 덕현 씨가 또 중계했잖아요. 이 네. 경기 되게 박 터지고 되게 재밌었다던데요? 이번 아시안컵에 손 꼽을 만한 명경기였습니다. 진짜 재밌는 경기였고, 그 예전에 대회 시작하기 전에 막 이제 우승 후보 그리고 배당 이런 거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뭐 일본이 제일 높고 뭐 그 다음이 뭐 어디고 뭐 대한민국이고 막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그 도박사들 다 축구 모르는 사람들이야. 축구 제대로 안 본 거야. 우리나라 경기랑 일본이랑 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인상 깊었던 댓글 하나가 막 그런 거 있죠. 요새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물음표 땡땡 하고 막 이번 아시안컵 뭐 64년 만에 우승 적기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표현하고 결과 중동팀 우승 이렇게 달아놨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생겼고, 저는 어제 경기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결승으로 가기 위한 사투다. 진짜. 이란이 선제골 넣고 카타르가 뒤집고 다시 이란이 따라가고 이걸 다시 카타르가 한 점 앞서갔는데 마지막에 자한박시가 슈팅 때리는 거 골대 맞고 이런 거 보면 연장이란다. 후반 추가 시간 13분 나왔습니다, 어제. 길었구나. 네. 중간중간 지연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양 팀이 뭘 하고자 하는지가 확실히 다 보이더라고요. 전술적인 것도 그렇고. 뭐 이란이 일본 상대로 그 피지컬적으로 재미를 좀 봤잖아요. 특히 후반전 때. 플랜 B 딱 들고 나오니까 일본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말리기 시작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카타르 상대로 시작부터 좀 시도를 했었고,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이 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면 아주분이 어쨌든 선제골 넣었으니까. 네. 근데 그 이후 상황에서 대처가 좀 아쉬웠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제 경기는 진짜 그 4강이라는 준결승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너무 재밌는 경기였다. 혹시 진짜 그 시간 빌 게이츠들 계시잖아요. 시간 굉장히 많으신 분들. 네. 시간 부자들? 네. 시간 부자. 사실 별로 관심 없잖아. 이제 우리나라 떨어졌는데. 나 정말 관심 없어. 그래서 김도 팍 썼잖아요. 그리고 종민이 형 그때 바로 얘기했잖아요. 카타르 이란 경기 입중계 취소하겠다. 이거 모습 관심도 없고 주목도 너무 떨어진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그래도 축구 아시안컵 끝까지 한번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카타르 이란 경기 볼만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어제. 2004년에 이제 중국에서 있었을 때 요르단이 8강 갔고, 그 다음에 11년에 카타르 대회 때 8강 갔고, 그리고 호주 때는 조별리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있었던 2019년 대회에서는 16강, 뭐 토너먼트는 그래도 꾸준하게 간 편이라고 보이는데, 요르단이 지금 이제 사상 처음으로 결승 무대를 갖게 됐습니다. 요르단 입장에서는 진짜 국가에서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 2010년대부터 이제 막 아시안컵에서 뭔가 막 8강도 가고 그러면서 네. 성과를 좀 내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요르단이 우승급 전력이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승 후보로 애초에 뭐 분류도 되지 않았었고, 4강 간 것조차도 굉장히 놀라는 시선이 많았을 뿐더러, 조별리그에서는 막판에 이제 또 바레인한테, 근데 그 경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중계를 직접 하긴 했습니다만, 예. 요르단도 막판에 그런 무조건 이겨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좀 떨어진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 무기력하게 바레인한테 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16강 대진이 일본 바레인이 됐죠. 네. 바레인이 조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그 경기를 제외하면은 토너먼트나 남은 조별리그에서 보였었던 경기력은 정말 좋았고, 이 팀이 왜 4강을 넘어서 결승에 갔는지는 사실 뭐 우리 모두가 준결승전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요르단이 이제 지금 세대를 어떻게 잘
좀 조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남은 대회에서 그러니까 남은 뭐 월드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대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대회에서 선전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라크전도 되게 명승부였잖아요. 그 잔디 먹고 맞아요. 그것도 덕현 씨가 준겠죠? 그건 제가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제가 안 했어요. 카타르는 2019년 대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아시안컵 결승에 올랐고 또 우승을 도전을 합니다. 역대 아시안컵 2연패 국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56년, 60년. 강국이네. 아시안컵 이렇게 강국이어서 2연패도 하고? 야, 몰랐다. 참 전후에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웠을 때 요때 이제 우승을 했었던 거니까 우리 대표 진짜 대단했던 거고. 이란은 3연패가 한 번 있습니다. 64년 대회부터 68, 72. 사우디가 84, 88 있고 일본이 00, 04 이렇게 연패가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연패를 했었던 국가는 이제 2000년대 일본이 마지막이고 카타르가 여기서 이제 또 연패를 하게 되면 2011년 자국 대회에서 8강 갔고 그리고 2019년에 우승하더니 이제 2연패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근데 또 월드컵 때 생각하면 카타르가 진짜 못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못했는데 또 아시안컵에서는 또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아피프도 월드컵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골이 없거든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피프가 사실 해외 무대를 밟아왔습니다. 이 아, 친구 그래요? 라리가 한번 왔었어요. 오. 세비야로 제가 기억을 예. 세비야 맞나?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성공은 못했어요. 예. 와서. 근데 이제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시아의 레벨에서는 아피프 같은 자원들이 진짜 확실하게 통하는 카드고, 그런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아레알 그래 맞아요 비아레알.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예. 네덜란드, 세네갈, 에콰도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타르가 껴 있었잖아요. 넘기에는 이제 전력 차도 너무 심했고 일단 결정적으로 감독이 바뀌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맡았었던 감독과 지금 맡고 있는 틴티 마르케스 감독으로 이제 바뀌면서의 그런 부분도 좀 달라진 것도 많고. 그러면은 올해 한 감독이 쭉 해서 아시안컵 결승에 연달아 올라온 게 아니고 감독 바꿨는데도 올라온 거네? 네, 그렇죠. 왜 우리는 안 됐죠? 이따 장코치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 네, 기다리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카타르도 이제는 아시아권에서는 좀 무시할 수 없는 국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요르단이랑 카타르 이번 대회 정말 잘 치르고 있는데 장코치님이 봤을 때는 원동력이 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좀 일관성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바뀌는 거랑 네. 그 어쨌든간 방향성이 바뀌는 거랑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간 방향성이 좀 있고 어떻게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카타르가 이제 밑에 하위 연령대가 뭐 스페인 쪽 특히 감독들이 꽤 있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오. 저랑 연락하고 지낸 그 오스카르 카노라는 감독도 지금은 저희 삼보리가 감독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카타르 23세 감독이었나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막 코칭 스태프는 막 포르투갈 사람 코치들도 두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위 카테고리에서부터 올라온 선수들이 어느 정도 저는 일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A 대표팀 감독이 누가 됐든지 간에 네. 이제 어느 정도는 제 표현은 그 나라의 축구 풍토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생긴 거죠. 오.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생겨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 이제 아시안컵 2연패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카타르 이제 지금 감독 틴틴 마르케스 말고 이 전임 감독이다가 지금 이제 에콰도르로 간 이분도 바르셀로나 유스 거기서 이제 지도자 커리어 시작했었던 분이었고 예. 이후에 이제 카타르 연령별 맡으면서 이제 쭉 월드컵까지 지도를 했었는데 월드컵 성적은 아쉬웠지만 약간 뭔가 그런 스페인이랑 좀 접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장코치님이 말씀하시고 뭐 이런 것들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요? 특히 뭐 바르셀로나 출신은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인 쪽 코치들이 중동에 진짜 많이 넘어가 있는데 카타르가 특히 좀 많죠. 그 카타르 말고 혹시 다른 쪽으로 스페인 코치들 가는 나라는 좀 어디가 좀 있었어요? 뭐 사우디도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차비도 있었잖아요. 일단 꽤 뭐 여기저기 아마 중동 쪽은 특히 좀 많이 갑니다. 이 하위 카테고리 같은 경우 특히. 그리고 갔을 때, 그러니까 거기도 물론 뭐 당연히 뭐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간 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갔던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그래도 조금 더 연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직도 국내는 사실 성적을 내냐 안 내냐 그리고 뭐 진학 이런 거랑 관련해서 그게 유소년도 사실 성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좀 덜한 거죠. 말 그대로 얘를 데려왔으니까 얘가 우리한테 뭘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근데 뭐 아직도 국내 경우에는 이제 유소년 카테고리도 스페인 감독이 오든 뭐 포르투갈 감독이 오든 뭐 이렇게 코치를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성적이 안 나오면 에이 뭐야 별거 없네. 야 얘 뭐하러 돈 주고 데려와. 야, 치워. 그냥 이런 게 좀 만연하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그런 게 조금 제가 알기로는 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아시안컵에 많은 관심이 떨어지셨겠지만 그래도 축구 얘기니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의 돌풍 대 홈 버프를 받고 있는 카타르. 우승은 어디가 좀 할 것 같으세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누구 관심 있습니까? 누구 들어서 뭐 어디에 뭐 영향이 있어요? 1이라도 영향이 있습니까? 뭐 1분이라도 하면 배라도 아프지. 그것도 아니잖아. 예. 비행기로 12시간인가 3시간이에요. 한번 갔다 오셨는데 또 13시간이에요, 13시간. 예. 네. 뭐 있습니까? 이게 참 그렇죠. 월드컵은 진짜 누가 우승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막 기대가 난 요르단 선수 이름 하나도 몰라. 카타르 미피프? 뭐라고요? 아피프요. 아피프요? 네.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저 이제 K리그나 관심 갖겠습니다, 이제. 네. K리그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네, 개막. K리그 관심 정도 갖고. 남았고. K리그 올 시즌 우승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올 시즌 우승이요? 좀 봐야 되겠다. 지금 K리그를 지금 이적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못 봤고 그리고 저희 K리그 관련해서는 기자들한테 막 물어봐요. 아, 그래요? 네,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K리그 중점적으로 하는 뭐 볼만찬이나 이런 것도 제가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런 거 보고 이제 나서 이제 저의 경험과 여러 가지 어떤 선수단의 어떤 그런 그 퀄리티 이런 걸 본 다음에 제가 판단을 하는데 약간 인강 보고서 내가 한 번 더 공부하고 그렇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거네. 느낌으로 이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또 링가드의 몸 상태도 이제 또 그런 뭐랄까 들어봐야지. 정보를 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제 아시아컵 얘기를 했잖아요. 예. 카타르하고 요르단 둘 다 힘내서 좋은 승부 했으면 좋겠다. 13대 12 나왔으면 좋겠어요. 승부차기 13대 12. 아니요, 그냥 13대 12. 그냥 90분 동안 90분 그냥 막 동안. 치고받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도 요만큼 관심도가 떨어졌습니까? 뭐 그렇죠. 저 이제 아시안컵 중계도 끝났어요. 아, 그래요? 4강이 이제 마지막이고. 예. 아시안컵 3, 4회전이 없잖아요. 맞아요. 지난대부터 이제 없어졌고. 예. 그리고 뭐 3, 4회전 한다고 해서 뭐 관심 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니까 뭐 관심은 있겠지만. 그치. 만약에 했으면 야, 3, 4위전 하는 거지. 했으면 안 됐어, 지금 분위기에.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지금 분위기 했으면 네. 예. 그냥 이제 4강 탈락으로 이렇게 딱 해서. 뭐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우승하게 될지. 카타르도 홈버프 받고 꽤 잘했는데 예. 요르단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카타르 2연패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네. 장구치님은? 저요? 저도 없죠. 저는 솔직히 사우디전 말고 라이브로 보지도 않았고요. 경기가 없고 저는 그때 예. 입중계 하실 때 그때 부르셔가지고 아, 그때 맞죠? 그때 라이브로 본 거 말고 제 경기 본 게 없어요. 예. 물론 뭐 경기 나중에 이제 끝나고 저는 경기 결과 알고 그냥 보기는 했지만 그래서 뭐 저도 그냥 둘이 재밌게 하고 그냥 뭐 그냥 그림 예쁘게 홈팀이 또 좀 우승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 코너가 아니고 오프닝 토크로 이걸 둔 겁니다. 네, 어차피 할 말이 별로 예.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아시아컵 보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축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화내시거나 짜증내시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제 하루 종일 기분이 다운되더라고요. 어제 밤 꼴딱 새고 이 축구 때문에 그 김준규 코치하고 술 한잔 하고 그 영상 찍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1시간인가 1시간 반 쉬고 전 순천으로 뭐 출장을 갔거든요. 네, 또 촬영 인스타 올리셨더만. 네, 그래서 완전히 이게 마탱이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올라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만 신경 쓰자. 뭐 축구 뭐 아시아컵만 있냐? 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 주에 뭐 바로 이번 주말부터 리그 있고 챔스 있고 곧 있으면 K리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정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건 있죠. 클린스만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쵸. 이제 정몽규 축구협회장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런 뭐 그 정도의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본 코너는요, 약간의 토론입니다.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사실 좀 진지할 수 있는데, 좀 한 번쯤 고민해볼 문제여가지고, 요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유소년 단계에서는 자유로운 플레이가 먼저다, 아니다. 조직적인 전술훈련이 먼저다. 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칼로니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마르카와의 인터뷰에서 현대 축구 전술 분석의 남용이 이게 정말 전술이 많이 분석되고 요즘에는 뭐 영상들도 많으니까 프로그램들도 많고 이런 남용? 뭐 요건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요. 축구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에게는 전술보다 게임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고요. 요즘 드리블러는 없다. 공을 받자마자 패스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메시가 8살이었을 때 코치들에 의해 항상 그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봐라. 오늘날 우리의 메시가 없을 것이다. 7에서 8살짜리 애에게 삼각형 만들어라. 커버해라.
등을 하라고 하더라. 그때는 공놀이하게 하고 실수하게 놔두고 15살 이상이 되면 우리는 그를 바로잡기 시작할 거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메시지이다. 이것은 스포츠이고 축구의 아름다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토론 주제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스칼로니의 이 인터뷰 보면은 어떤 좀 생각이 드셨는지. 주원 형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또 유소년 교육을 하지 않았나요? 축구? 네, 했어요. 그쵸, 예. 네, 근데 저는 뭐 취미반이었기 때문에 뭐 즐기는 걸로 했었고. 거기가 거기 아닌가요? 그 교장 선생님이 초계국수 사주신. 네, 맞아요. 그때. 저는 학교 여러 군데 돌아다녔었죠. 네,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일단 그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예. 나름 어떤 애들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막 3명, 4명짜리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30명 만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래도 이 명당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먹고 그럼 사는 쏠쏠했겠는데, 데는 먹고 사는 그거? 데는 진짜 제가 이제 100명 정도를 관리했었어요. 학교 3개에서. 와. 네, 그러니까 한 백다리. 백다리. 네. 네, 네. 그래서 그래도 그 해설료하고 그 돈 하면은 그래서 돈 좀 벌긴 했었는데 근데 그 가르쳤을 때 지나고 나서 좀 후회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제가 가르쳤을 때가 약간 티키타카 아, 엄청- 2009년, 10년 막 네, 이때구나. 엄청 그 이슈가 됐을 때여서 예. 저도 애들한테 이제 좀 패스를 좀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 기술이 더 중요하다. 애들한테 너무 패스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교육 내용을 예. 어디선가 들었나 책으로 봤나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전에 저를 생각하면서 그래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닌데 내가 너무 그때 당시에 거기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그때 티키타카나 패스에 심취 안 한 지도자들이 없었거든요. K리그에서도 그 알죠? 골키퍼들 발밑 안 좋은 골키퍼들 네. 많았거든. 네. 무조건 후방 빌드업이야. 그래서 네. 실수 진짜 많이 나왔어. 그래서 그 과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약간은 좀 후회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예. 두 분은 이 인터뷰 보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뭐 이제 이 부분은 장 코치님이 저는 해주실 말씀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 유소년 쪽을 이제 지도하셨었고. 예. 이게 인터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월 24일인가 그래요. 전 이거 전문 봤는데 엄청 길어요. 엄청 길게 있는 거라서 이제 쭉 봤는데 이거는 사실 좀 부가적인 부분이겠는데 이게 말을 조금 정확하게 더 전달을 보충해서 드리자면은 이게 분석의 남용이라고 해놓고 스칼로니가 뭐라고 했냐면 정보가 너무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가 이제 상대 분석을 얘기하면서 야 얘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일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감독들이 이제 제일 많이 범하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류가 뭐냐면은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은 경기에 진다고 생각한다는 거라는 거를 이제 또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스칼로니의 말하면서 이제 저희가 말을 했잖아요. 이 인터뷰 내용을 읽어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다 지도자들이 다 누군가 이거 얘기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100%다 맞는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네. 이게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면은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이걸 했잖아요. 메시가 8살이었을 때 코치들이 뭐 패스해 요새 요새 같은 경우 막 패스하라고 많이 하니까 방금 뭐 티키타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근데 8살이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8살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얘기를 했던 게 15살 이상이 되면 그를 바로잡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접근 방식이 부적절해요. 그래요?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카테고리 관점에서 연령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7, 8살짜리는요 접근을 할 때 뭘 항상 고려를 해야 되냐면은 이 연령대는 축구 종목을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 옵사이드가 뭐고 골킥이 뭐고 코너킥이 뭔지를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 연령대 같은 경우 취미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너킥이랑 골킥을 설명하는 것도 꽤나 어려워요. 공감하세요? 코너킥하고 골킥? 뭐 그 정도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공 찼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핸드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핸들링 당시에. 근데 너무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하냐면 내가 볼을 찼어. 내가 볼을 찼잖아. 근데 얘 팔에 맞았어.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 어렸을 때? 진짜? 내가 맞췄으니까. 내가 맞췄는데 그렇게 얘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근데 왜 우리한테 프리킥을 주지? 예. 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어렸을 때. 이상하다. 내가 반칙한 것 같은데 왜 우리 볼이지? 그 정도였었어. 나 어렸을 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 해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한테 여기서 스칼로니가 얘기한 것처럼 뭐 삼각형을 만들어라, 커버링을 해라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단계네. 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예. 7, 8살이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몸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생활체육 관점에서 축구 이제 단계를 구분을 해놓거든요, 연령대로.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경우에는 이 연령대는 그러냐 뭐냐면 네.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시기예요. 훈련하는 법을 축구를 내가 조금 더 잘 훈련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시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개개인이 공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많이 탐구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자유도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게 두는 게 아니고 축구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부분적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전술적 난이도가 낮은 상황. 전술적 난이도가 낮다는 건 뭐냐면 눈으로 가져가야 되는 시각 정보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1대1이고 골대 하나만. 그러면은 수비 하나만 있고 골대만 레퍼런스로 보고 나 얘 수비 벗긴 다음에 골 넣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좀 더 복잡해지면 뭐가 되는 거야? 내 골대도 있고 얘 골대도 있고 수비가 2명이 있고 나 혼자 혼나고 혹은 2대2에다가 양쪽 골대가 있고 그리고 공간까지 제한이 되고 그러면 이제 시각적으로 더 많은 걸 가져가야 되니까 어렵죠. 예.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뇌가 아직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칼로니가 말한 거대로 보면은 7, 8살이면 자유도를 훨씬 더 많이 주고 즐기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예. 그래도 코치라면은 교육자라면은 방금 말했던 관점에서 축구 상황을 어느 정도는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나이로 하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이제 축구를 거의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점진적으로 부여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관점에서 이 상황에 대한 난이도를 조금씩 높이는 거죠. 뇌가 그만큼 성장하고 몸을 움직이는 법도 배워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접근을 하는 거근데 스칼로니가 이제 15세, 15살 이상이 되면 이제 바로잡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저는 이거에는 개인적으로 뭐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여기에는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물론 연구 결과가 계속 새로운 게 나오면서 이제 기조가 바뀌긴 하지만 이 사람 뭐 좀 딱딱한 얘기지만 이제 대뇌피질 가소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을 받았을 때 뇌가 그러니까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쉽게 얘기하면 뇌가 성장을 하는 거죠. 내가 축구라는 거라면은 축구라는 이 정보를 취합해서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하기 위해 뇌가 성장을 하는데 그게 만 16사가 되면은 줄어요. 그 뇌가 변하는 그 가소성, 그러니까 잘 변하게 되게 유연한데. 그러니까 약간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네, 이거를 그쵸. 변화시키는 거랑 네. 어느 정도 굳어진 상태에서 네. 변화시키는 게 좀 다른 것처럼 네. 15세, 16세가 됐을 때는 그걸 변형시키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네, 일단 현재까지의 정설은 그게 만 16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조기교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말랑말랑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습득이 네. 바로바로 되고. 네, 가소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잘 변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 16세가 되면은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16세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10세 정도 9에서 10세 정도 되면은 예. 점진적으로 축구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일했을 당시에 발렌시아라는 구단도 그랬고 대부분의 스페인 구단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구단에 유소년의 게임 모델이 있고 이제 유소년 게임 모델이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는데 배우 씨 그거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네. 이게 이제 제가 발렌시아 지금은 또 구단 게임 모델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게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일했을 당시에 발렌시아 구단 게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공을 가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임 모델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 보시게 되면 왼쪽에서부터 상위 원칙, 하위 원칙, 하하위 원칙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10, 언더 10, 언더 12, 언더 15 나와 있거든요. 그러네. 네, 그래서 어떤 주제는 보면은 언더 10에서는 아예 그냥 바 처리돼 있어요. 없어요. 네, 바 처리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거에 언더 10 보면 스타트라고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어떤 거는 오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15세로 가면은 대부분이 다
OK로 돼 있죠. 근데 그냥 이 OK가 그러면 이건 습득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OK는 그냥 정상적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도 그냥, 된다? 네, 그냥 일반적인 걸로 치부하고 해도 된다는 그럼 거예요. 스타트는 이제 시작해야 된다. 네. 이 나이 때. 그리고 저게 보시면은 저 주제마다 저 하위 원칙마다 저게 스타트라는 건 뭐냐면은 빈도가 적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단계니까 경기 중에 발생하는 상황인데 저 원칙을 훈련하는 빈도는 이 연령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관점에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네. 자유도를 줘야 되니까. 근데 그리고 짝대기 돼 있는 건 이 네, 안 연령대에서는 한다는 하면 안 거예요. 된다.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 방금 제가 얘기했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하. 근데 이제 12세가 하고 15세가 되면 이제 대부분 OK가 되고 대부분 OK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은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게 바로 코치의 역할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개인 단위로 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지금 돌이켜봐도 이제 코치 생활 이제 뭐 10년 차까지 했는데 돌이켜보면은 이 게임 모델이라는 거 안에서 일을 시작하지 못했으면은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정도로 축구를 내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선수 관점에서도 약간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교과서라는 건 그거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를 내가 똑같이 하더라도 더하기 빼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냥 딱 정석적인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근데 물론 구단마다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간 이 정도로 이게 정립이 돼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스칼로니가 얘기한 건 사실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예. 자, 이렇게 장코치님이 앞에 또 설명도 해주셨으니까 본격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단계에서 자유롭게 플레이하고 기술 및 드리블이 우선이다. 아니다. 조직적이고 패스 및 움직임, 체력이 우선이다. 요 두 가지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히풋에서도 뭐 바르셀로나 라마시아 때 뭐 게임 모델이 굉장히 구체화가 돼 있어서 어린 선수들이 그렇게 유스에서 거쳐오면은 게임 모델이 적응하는 게 편한데 다른 팀 갔을 땐 적응하는 게 어렵다. 요런 얘기도 좀 해주셨던 게 좀 기억이 나고 주원 형이 예전에 코치했을 때 훈련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저희는 예. 그 선수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놀이식으로 많이 했었고 애기들 취미예요, 그거는 다? 취미로 했었고 그리고 좀 저는 좀 단순하게 했었어요. 그냥 슈팅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게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남자 친구들을 이제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남자 친구들이 공을 제가 봤을 때 세게 찬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좀 빗맞더라도 좀 세게 차보고 해보고 내가 어디까지 힘을 쓸 수 있는지 지금 그런 걸 좀 알려주려고 저는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사실 그게 또 재밌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위주로 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저는 선수반을 가르치려면 지금 패스다 드리블이다 이 큰 맥락을 봤을 때는 그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 트레이닝과 게임 때를 좀 전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 한다면. 실제적으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좀 드리블이나 기술 위주로 했을 것 같고 예. 왜냐하면 그 안에 인사이드 패스는 무조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면서 실제 게임을 할 때는 야 이제 드리블 배웠으니까 드리블만 주구장창해 이건 아니고 그때는 확실히 움직임이나 패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면서 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렇게 나는 좀 훈련 어떤 프로그램을 짜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뭐 정리하면은 유소년 단계에서 자유 혹은 조직인데 어느 쪽이세요? 저는 뭐 제가 지도자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예. 제가 지도자가 된다면 저는 무조건 전자를 좀 중시할 것 같긴 해요. 자유. 좀 더 축구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뭔가를 좀 주입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왜 축구를 좋아하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막 유치원 때 사실 기억 잘 안 나고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제 동네 돌아다니면서 공을 차기 시작했거든요. 학교 운동장 가서 그때는 막 진짜 학교 운동장 지금 가보면 진짜 조그만한데 그때는 엄청 크게 느껴질 때니까. 그 예전에는 진짜 뭐 흙바닥 운동장에서도 학교 끝나면은 못 차고 이래가지고 아스팔트 주차장에서도 되게 맞아요. 많이 차고 저 이랬어요. 아파트 뒤에 네. 야외 주차장에 그 분필 같은 걸로 이렇게 골대 맞아, 표시하고 맞아. 친구들이랑 공차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내가 축구를 왜 좋아했는지 돌이켜보면 그냥 재밌어서예요. 이게 공도 너무 차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너무 그런 조직적이고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했다면 저는 안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친구, 그 스페인 친구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아빠가
진짜 완전 진성 콥이거든요. 네네네. 걔 아버지가 영국인이고 어머니가 스페인 사람인데 아빠 집이 안필드 옆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완전 그 축구를 너무 이제 내 친구가 주입을 막 받은 거야. 아버지한테. 그리고 또 스페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네. 내 친구 보면 어렸을 때 레알 유니폼 입고 찍은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도 어렸을 때 축구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래요. 얘네 아버지도 얘를 축구 선수로 막 이렇게 좀 하고 싶었고, 근데 이 아저씨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진짜 그 축구에 대한 거를 이렇게 약간 거의 강제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이런 부분을 가르치니까 자기가 반감이 너무 세져가지고 지금은 아예 축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나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서 어렸을 때는 최대한 축구와 좀 친해지게 하고 좋아하게 하는 게 좀 우선순위가 아닐까. 예. 우리 장구치님은? 무조건 전자죠. 무조건 전자인데 무조건. 저는 이 질문보다는 예. 이 질문에 먼저 나와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축구를 하는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축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제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은 초등학교 팀도 성적을 내야 돼요. 성적을 내야지 그 팀의 선수들이 모이고 그 팀의 선수들이 모여서 그게 이제 감독 코치 입장,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감독 코치 입장에서는 그걸로 이제 생계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성적을 내는 게 아니고 선수를 육성하는 게 먼저인지 성적을 내는 게 먼저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대부분은 아직도 국내는 뭐예요? 후자다, 이제 전자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조직적이고 패스, 움직임, 체력이 우선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이제 옛날에는 물론 그런 게 통용이 안 됐죠. 막 하루에 막 훈련 3탕씩 뛰고 막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래도 학업적인 걸 중요시 하다 보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훈련을 한다고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하루에 2시간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체력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맞아요. 축구할 때도 그렇고. 근데 2시간 훈련을 하는데 체력을 한다고 체력을 뭐 예를 들어서 한 30분 뭐 이렇게 배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뭐 뇌 가소성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황금기인 거예요. 예. 황금기여서 축구에 필요한 상황을 접하게 하고 거기서 뇌의 형태 변화를 주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인데 30분씩 매일 체력 훈련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근데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5번 훈련을 해요. 30분씩 훈련을 해서 30분씩 5번 훈련하면은 150분이죠. 네네. 150분씩 4번 하면은 한 달을 하면은 뭐 600분이죠. 예. 600분이면은 10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10시간인데 그럼 1년을 하면 몇 시간이 되는 거야? 10시간인데 12개월이니까 120시간이 되는 거예요. 1년이면. 예. 근데 그렇게 2년, 3년, 4년, 5년 가면 몇 시간이 되겠어요? 뭐 계속 늘어나겠죠. 뭐 거의 1000시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1000시간 가까이.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해볼까요?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오케이. 예. 그게 목적이면은 오케이. 그게 맞아요. 왜? 체력이 있으면은 당연히 체력이 그쵸. 특히 이제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게 차이가 크거든요. 네네네. 특히 중학교 때 연령대까지는. 근데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선수가 얘가 프로가 되기 위한 거를 성인이 됐을 때 프로가 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네. 그럼 방금 얘기했던 관점에서 체력을 30분씩 그렇게 배분을 하면은 1000시간을 그럼 얘네한테 축구를 경험할 기회를 뺏은 거예요. 다른 훈련할 수 있는 동안 네. 체력 훈련만 했으니까. 그냥 심지어 아까 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7세, 8세 애들에게 주어야 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그냥 골대 하나 놓고 1대1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실제 축구 상황이니까 그래도 도움되고. 예, 그러니까 실제 축구에서 나온 자극이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서 조금만 복잡하게 해서 2대1, 2대2, 뭐 3대2까지만 줘도 예.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뭐 운동장을 뛰게 한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축구적인 요소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는 거의 1000시간 가까이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먼저 대답이 돼야 돼요. 제가 봤을 근데 때는. 이걸 절대적으로 제가 이제 과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안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그 장코치가 얘기하는 식으로 패턴을 이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선수가 지금의 성적보다는 지금의 어떤 성장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성적이 안 좋으면 그 성장을 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프로급에 갈 수 있는 타고난 선수들이 그 팀에 안 갑니다. 네. 성적을 위한 팀으로 옮겨요. 네. 이 코치 잘 가르친다. 성장을 위해서 잘 가르치고 기술 잘 줬네?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나중에 알 수 있는 부분이지. 걔는 어차피 좀 잘하는 애야. 거기 가서도 좀 곧잘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팀은 맨날 져.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기지 못하는. 아니에요. 다른 팀 옮겨요. 그냥 성적을 내는 팀으로 옮긴다는 거지. 그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댓글 네. 채팅창 하나 남겨주셨는데 슛돌 하트라님인데 지금 아들이 초1 선수반 축구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자유롭게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경기를 좀 시킨대요. 근데 3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코치님이 뭔가 특별히 지시를 안 해도 아이들이 스스로 패스 타이밍이나 드리블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알고 실력이 좀 느는 게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향이 제일 좀 바람직한 그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팀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했을 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축구라는 걸 접했을 때는 진짜 방과후 교실 취미반 그렇죠. 그것도 되게 적극적인 친구들이에요. 네네네. 사실 맞아요. 보통 점심시간에 꽁차고 말지. 근데 방과후 교실 축구반이면 가장 하위권에 있는 취미반이거든요. 네. 거기서 좀 더 적극적인 취미반은 클럽 팀으로 갑니다. 네. 본고차 다니고 하는 클럽 팀. 네. 거기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이면은 선수반, 클럽 안에서 선수반 주 3회 정도. 거기서 더 적극적이면 주 6회 하는 반. 그런 데가 이제 약간 사설이죠. 그렇지. 그냥. 거기서 더 적극적이면 학원 축구, 축구부. 거기서 더 적극적 실력이 좋으면 이제 프로사나 유스 유스로 이렇게 가는 들어가는 거예요. 거지. 네. 그럼 즉 뭘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거 유소년 얘기하는 것이 축구 발전을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방과후 교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린 친구들이 일단은 축구를 하는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바닥부터. 네.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이제 그 안에서 좀 축구를 한다, 뭐 한다라고 했을 때, 얘 좀 하네?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을 픽업해야지. 그럼 남은 친구들은 뭐 해? 남은 친구들은 계속 즐겁게 축구를 해. 그럼 재밌게 동네에서. 그 다음에 이제 픽업해서 이제 단계를 올라가야 되고 그 친구들이 근데 처음에는 좀 알랑깔랑했는데 한 5학년, 6학년 되니까 갑자기 실력이 늘어.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축구를 관두지 않았어. 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축구가 즐거웠기 때문에.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축구가 즐겁지 않으면 5학년, 6학년 때 갑자기 성장하는 친구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이걸 왜 그러냐면 경험담으로 봤을 때 예. 얘는 좀 운동신경이 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걸 판단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취미반이고 똑같이 안 했었어.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한 2년 지났나? 그 친구가 열심히는 했어. 2년 지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 거야. 욕심이 나는 거야. 잘하니까 그렇게 되지. 실력 맞아. 느는 게 보이니까. 그거 내가 갑자기 얘 내가 1년, 2년 전에 얘 2학년 때 내가 인지 못했던 친구였는데 내가 얘 4학년 되니까 나도 모르게 얘한테 뭔가를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 거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1, 2학년 때, 3학년 때부터 뭐 했는데 너 못하니까 안 돼. 배제돼. 그러지 말고 그 친구들, 축구를 그냥 즐기는 친구들은 내비두고 즐겁게 하게끔 만든 다음에 거기서 특출난 친구들 특출난 교육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그거를 좀 상위 레벨로 올려야 된다. 약간 좀 그 이원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네. 저도 말씀해 주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팅창 쳐주신 거에서 저는 근데 좀 약간 또 제 입장에서 위화감을 느끼는 게 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들이 선수반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그 흐름을 봐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수반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좀 약간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좀 나이로 굳이 좀 치자면 어느 정도 때부터?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나이 아닌가요? 3학년, 4학년, 뭐 한국어 언더 10이죠. 10세 이하. 그 정도쯤 되면은 이제 근데 그것도 방금 딱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게 자연 네. 발생적인 거야. 그냥 잘하는 선수면은 아니 프로 선수도 그렇잖아요. 잘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위권 팀 졌다가 뭐 지금 뭐 아이반톤이 막 잘하니까 뭐예요? 자꾸 빅리그 빅클럽 예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것처럼 잘하는 선수가 자연적으로 자꾸 위 카테고리로 올라가서 거기서 조금 더 나은 교육을 받고 그 선수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엘리트 선수가 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게 뭐야? 아직도 인위적으로 야, 넌 엘리트야. 넌 이제부터 엘리트 맞아. 교육을 받아. 그리고 너는 엘리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엘리트가 되지 못하면 너는 실패자야. 넌 프로가 무조건 돼야 돼. 라고 하고 인생을 거기다 완전 이게 몰빵을 한단 그쵸, 말이죠. 그쵸. 흔히 얘기하는 말로. 근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가 한번 딱 정해 놓으면 그걸 쭉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운동계나 예술계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런 거보다 그게 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냐면 거기서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해버리면 좋은 성적이 나와요, 나중에. 네네네. 왜냐면 거기 올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적은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렇지. 엘리트 스포츠. 네, 엘리트 스포츠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는 다른 길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물음표가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은 시대에 태어난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유도부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럼 솔직히 말해서 운동부들 수업 안 듣잖아요. 4교시까지 그냥 계속 잠만 자다가 오후 되면 이제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일정 성적을 넘지 못하면은 뭐 이걸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장치들을 좀 마련을 하잖아요. 혹여나 이 친구가 축구를 했어. 근데 얘가 기대한 것만큼 잘 안 나왔어.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후대비를 이제 좀 해주는 느낌으로 공부에 대한 걸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이런 방식이 조금 생김으로써 약간 그래도 변화된 포인트는 있지 않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부모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떠한 운동 종목이나 어떠한 걸 정했을 때 이걸로 경해서 이걸로 쭉 성공을 해야 돼 라는 거보다 네. 그래 선수반 했어. 좀 특출나네? 잘해. 그 안에서 잘해. 난다긴다는 선수들 K리그 와도 주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네. 19세 이하, 20세 이하, 21세 이하 대표팀 해가지고 지금 뭐 그때 우리 이강인하고 같이 뛰었던 선수들 지금 K리그에서 주전하는 선수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 선수들은 그는 연령별 때 거의 축구 신이에요. 그냥 상위 0.001% 근데도 안 친구들이야. 돼요. 맞아. 이게 뭐냐면 내 말은 뭐냐면 꼭 그렇게 해서 성공해라 뜻은 아니고 그럼으로써 그 친구가 다른 축구에 관련된 스포츠의 다른 길로 가서 그 친구가 행복한 인생을 살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건 뭐냐? 이 친구의 잠재성을 그냥 잠재성이 어딘가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라는 걸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들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정확하네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 축구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자 축구 선수들 팀 별로 없죠. 네. 예.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팀 별로 없잖아요. 네. 왠지 알아요? 허구정말 축구만 해서 그래요. 누가 시켜요? 안 시킨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 축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뭐 어느 대학교야? 예. 어느 대학에 뭐랄까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축구학과 이런 거? 축구학과 말고 그냥 일반 학과 아무나 얘기해봐요.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에서 네. 공 잘 차는 선수가 대표팀이 되는 거.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경제학과에서 학교 잘 다니는 대학교 선수가 대표팀이 되는 거. 일본 아시안 게임 대표팀 나왔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뭐냐? 아니 엘리트 하지 말고 각 학교에 여자 축구팀을 만들어. 그래서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골대녀처럼 붙어가지고 하게 만들고 거기서 특출나면 야 너 특출나는 선수야. 좀만 더 그래서 해봐. 리스트는 해놔. 그 중학교 가. 그럼 중학교에도 그 축구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 일반 학생이야. 공부하는 학생이야.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냥 자기 축구 좋으니까 공부하다가도 일주일에 3번은 공 찰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훈련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 그 선수가 정말 난 선수라면은 그죠? 그래. 네. 저 직업 보세요. 갑자기 뭐 직업이 생각이 안 나냐. 어떤 직업. 저 어디 회사 다닙니다. 예. 저 LG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예. 그래요? 근데 지금 대표팀 뽑히셨네요? 예, 뽑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아예 생활체육 진짜 느낌으로 생체네. 이렇게 그런 좀 식으로 네. 돼야. 왜냐하면 풀이 너무 없어. 지금 여자 친구들도 제가 딸이 2명인데 운동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뛰어노는 거 엄청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게 없다니까? 정말로 적극적인 사람만 축구부가 되고, 적극적인 사람만 운동 학원을 가고, 이렇게 된다. 그러지 말자 이거지. 저게 그리고 딱 적절한 게 뭐냐면은 네. 저렇게 해야지 선수가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발전을 시키려는 네. 것도 네. 찾게 되고.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친구들 막 애가 많은 친구는 막 애가 셋 있고 막 이러니까 얘기를 하면 이제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한국 사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야 너 뭐 아들 축구 시킬 거야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 어휘부터가 솔직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시키는 게 아니고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자, 너 경험해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해봐 했는데 재밌어 즐거워? 그럼 해봐. 근데 하다가 뭐 아빠 나 하기 싫어 좀 재미없는 것 같아. 그래? 물론 이제 경제적인 요건도 이제 당연히 동반이 돼야겠지만 그럼 또 그래 그럼 재미없으면은 너가 잘 안 맞으면 자 이것도 해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하나 있단 말이죠. 그 재능이나 네. 본인이 이제 재미를 그렇지. 느끼는 네. 요소를 딱 찾게 되는 거지. 네,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직도 한국 엘리트 체육은 뭐예요? 부모님이 시키는 거야. 야, 해. 뭐 레슨 뭐 훈련, 팀 훈련 주 6회, 5회, 6회 하고 레슨 또 뭐 추가로 2회, 3회 자 받아. 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리는 거예요. 질려. 저도 이제 10년 차 됐지만 질려서 그만두는 선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근데 스페인에서 제가
지도자 학교 다녔을 때 레벨 1 과정 했을 때는 유소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여러 과목들인데 한 3-4과목에서 모든 그 강사들이 선생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레벨은 뭘 해야 될지를 배우는 게 아니고 뭘 하면 안 될지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코스라고. 그리고 너희한테서 가장 큰 실패는 너희 선수가 축구가 싫어서 그만두는 게 너희한테 가장 큰 실패라고. 그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네 결국. 그게 3-4개 과목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지겨울 정도. 지겨울 정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이니까 아 그래 뭐 중요하다고는 생각했죠. 근데 아 이거 너무 좀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또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딱 관통하는 포인트였구나. 축구가 싫어진다니까요. 그냥 뭐 할 뻔 할까 이것도 아니고 싫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저는 근데 약간 또 이것도 유소년 레벨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16세, 17세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16세, 17세는 거기는 이제 고등학교 레벨로 고등학교 가는... 레벨로 가면 그 선수의 마인드, 프로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지겨울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근데 그거 못 견디면 프로 선수 못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냥 탈락하는 게 맞아요, 사실. 네, 맞죠. 근데 이제 그 10살 내외에서는 완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문제는 뭐냐면 16세, 17세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16세, 17세 애들이 프로의식이 너무 없어. 원래 그때부터 프로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2년 뒤면 바로 프로야. 그리고 그 나이 때 지금 뛰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프로를 뛰는 선수들도. 그러니까 그런 나 학생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좀 더 예민하게 생각할 나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아이가 10살, 11살이 되는 나이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1년 정도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골프 선수반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제가 애한테도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얘기할 거야. 1년 했는데 네가 만약에 정해지 않았어. 그래서 10살 이후부터 저는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시키신 분들도 있지만 그죠. 근데 네가 1년 했는데 아니다. 뭔가 힘들다라고 하면 나는 안 시킬 거다. 그런 마인드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불행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형도 형 딸이 싫어하는 걸 굳이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절대 싫어. 거잖아. 절대. 너무 불행해 그거는. 근데 내가 이제 와이프의 피지컬 해야 돼. 피지컬. 그다음에 그 우리 자한이 운동신경이나 손 이런 거 만져보면 좀 맞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한 번은 근데 그냥 취미반으로 하기엔 너무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10살 때 그게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때 얘 잠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취미반으로 하기에는 좀 확실히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선수반 육성하는 대로 보낸 다음에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거고 그쵸. 기다 싶으면 쭉 가는 거고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냥 한 번 딱 정했을 때 쭉 가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질리게 만들면 안 된다. 예. 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게 레알 소시에다 같은 경우가 선수가 입단하면 유소년 선수 입단하면 이제 단장이 부모랑 이제 선수랑 같이 미팅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가 프로가 되는 거는 사실상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그 불가능한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보자. 근데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가 학업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레알 소시에다는 이제 숙소 안에서 이제 무조건 그 과목별로 선생님 와서 이제 수업 다 듣고 수업도 시험 봐서 다 패스하고 해야지만 구단에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라마시아도 완전 학교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겨요. 단장이라는 사람이 아카데미 디렉터가 와가지고 선수 입단하는데 부모랑 선수한테 너 꿈은 사실상 불가능해. 불가능한데 다 같이 노력을 해보자. 너도 너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우리가 너도 그 불가능에 가까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전제로 하니까 결국에는 학업이 병행되고 그래서 오야르사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도 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오야르사발, 뭐 까르로스 솔레르 이런 선수들은 이제 대학도 정규 과정 물론 이제 되게 힘들죠 본인들이 선수 생활을 병행하면서 해야 되니까 시험도 막 몰아서 봐야 되고 과제도 몰아서 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그걸 병행하는 선수들이어서 스페인 사회적으로 되게 좋은 예가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도 다 얘기하는 게 그 선수들 인터뷰 보세요. 다 똑같이 얘기해요. 다 똑같이 얘기하면 내가 이 시점에 여기까지 와서 이 레벨에서 1부 리그에서 이렇게 많이 뛸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그 댓글에 지금 로드리 얘기 나오잖아요. 예. 로드리는 심지어 비아레알 1군에서 뛸 때도 대학교 기숙사 살았습니다. 진짜. 네, 그때까지 쭉 학업 병행했고 네. 본인은 본인이 왜 지금 어쨌든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나가가지고 뭐 집을 구하 살때 이럴 필요성을 잘 모르고 그래서 막 룸메이트들이랑 같이 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케이스이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데가 라마시아 바로 옆이라 저도 이제 라마시아 말만 들었지 이제 그거에 대해 실감을 잘 못하다가 이렇게 옆을 지나갔어요. 산책 겸으로 해가지고 친구 집 갔다가 지나가는데 막 종이 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치는 그런 종. 그래서 내가 야 여기 뭔 학교냐? 그랬더니 라마시아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축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스포츠를 결정을 했을 때 그 엘리트가 되고 그 스포츠로 인해서
그 종목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부를 쌓는 선수들은 극소수입니다. 사실 지금 K리그도 K리그2 아니면 뭐 실업팀 이런 내셔널리그 네. 팀 생활고에 있는 선수들 많아요. 그치. 네.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려운 거야. 안 된다시피 얘기해야지. 어려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할 때 행복해. 그럼 된 거예요. 예, 그럼 돼. 나 이거 함으로써 뭐 축구에서 축구 선수만 있어? 아니 축구 다른 직업들도 많잖아. 네. 나 같은 직업도 있고 뭐 제가 뭐 분석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분석 사이트 만들어 보면 그걸 또 유명세가 탈 수도 있고. 그럼 뭐 에이전트도 도 해주고. 있고 뭐 그렇게 네. 하면 근데 그거는 행복해. 그럼 그럼 된 거지 뭐 어쩌겠어 사실. 그냥 근데 그거를 프로 선수가 안 되면은 아 우리 너한테 돈 쓰던 망했어. 그러면 온 집안이 불행해져. 그렇지. 그리고 그 아들은 평생 동안 그 부모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 내심 마음을. 나 그거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못하치죠 생각을 하거든. 그렇지. 사실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아요. 공부도 막 네. 때려박았는데 서울대 아니면 이 얘는 하다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는 뭐 인서울도 못 가고 막 그냥 그 갔는데 그럼 그 아들은 평생 동안 부모님한테 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 맞아요. 설이랑 난 그런 추석이 관계가 어때? 난 너무 싫어. 네, 나는. 눈치도 보게 네. 되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유소년 축구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 좀 자유롭게 해봤는데 이것저것 얘기가 좋은 얘기 좀 많이 나왔던 것 그 같고. 혹시 이제 다음 총선 나가시냐고 네. 댓글에서 교육부 장관. 네, 그 교육부 장관 이런 걸로. 저는 만약에 축구협회장에서 만약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뭐 유소년 뭐 가르친다 뭐 한다 저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각 학교와 그 결합해서 모든 학교에 풋살장을 만들 겁니다. 저는 예. 일단 그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즐기면서. 즐기면서 풋살장 만들고. 예. 그리고 협회에 소속돼 있는 코치들 그 월급 주고 만약에 생활고에 있다. 예. 월급 줄 테니까 주말마다 가서 애들 가르쳐라. 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뭐 일주일에 2번씩 가가지고 풋살장에서 이거 해라. 하면서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걸 저는 하고 싶어요. 네. 네. 지금까지 이주원 후보 네. 연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유소년 축구 교육 얘기해봤고요. 돈은 누가 하든 뭐 하든 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돈은 열정만 있다면 어떻게든 뭐 스폰 받든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돈 없으면 뭐 학교 3개 만들고 하나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맞춰서 하면 되지. 그쵸 그쪽으로 모여라. 네. 뭐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있다. 네, 그런 거죠. 다시 리그가 이제 또 재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경기하고 있었고 우리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리그를 보게 되겠죠. 일단 김민재 선수 오는 주말에 레버쿠젠과 미넨 경기 있습니다. 이거 분데스리가 승점이 2점 차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경기 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단 한 경기로 갑자기 우승권 경쟁이 끝났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경기 남아있습니다. 다이어랑 더리우트로 버티다가 김민재 선수가 복귀 때문에 미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든든하지 않을까. 김민재 선수랑 다이어 선수 이제 함께 뛰거든요. 이 조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이어 그 우니온 베를린 후반전 투입됐을 때만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번에 방송 나왔을 때 얘기한 장점 다 나왔고 솔직히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김민재 선수가 오면 김민재 선수 주는 뛰겠죠. 자기 말에 맞았다. 아니 뭐 맞았다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게 반이야 이 새끼들아 나 개눈깔 아니다. 아니, 근데 아니 나 이게- 개눈깔이다. 개쩔은 눈깔. 아니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한 거 보시면 그대로 보여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예. 아니 왜냐면 폰이 개건방 지금. 아니 보세요. 아니. 한번 보세요. 아니 솔직히 근데 제가 그때 좀 약간 불쾌했던 게 뭐냐면 왜요? 채팅창에서 불쾌해서 이런 톤이 나오는 거야. 시청자분들이 불쾌하신다. 불쾌하시면 안 되지. 왜 그랬냐면은 네. 채팅창에서 제가 그때 솔직히 조금 약간 기분이 그랬던 게 제가 쥐어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이어의 장점을 쥐어짜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다이어 친구예요. 뭐 다이어가 뭐 저한테 돈을 줬어요. 뭐 제가 다이어 팬이에요. 아니, 솔직히 다이어를 제가 왜 쥐어짜서 변호를 합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아, 톤이 많이 상심했어. 진짜 많이 상심했네. 아니 좀 인스타 TV스럽네. 그래. 아니 솔직히 좀 빡치더라고요. 좋아. 그래서 그래. 그날 다 먼저 내려갔잖아요. 저랑 제국이랑 작코치님 셋이 있었거든요. 개빡쳤어 그때. 아니 진짜로 빡치더라고요. 그 쥐어짰다는 표현이 아니 무슨 뭐 제가
친구예요. 뭐 다이어가 뭐 저한테 뭐 돈을 줬어요. 대체 뭐예요, 뭐. 다이어가 뭐 제 의형제입니까? 제가 걔를 왜 병하고 어쩐지 다이어 얘기하는데 계속 갑자기 톤이 아니 뭐 제가 얘기한 거 다 나왔더라고요. 아 뭐 시간있으면 보시던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아, 톤이 좀 건방지네 얘기했는데 그 이제 뜻이 있었네.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니 보세요. 아니 대표님 어떻게 오늘 학교 목걸이 줍니까? 보십시오. 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보세요. 톤이 좋으셨다면 여러분들도 엄지척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눈 오는데 축구도 같이 했는데 뭐 동화 돼야지 이제. 심재국이 이런 톤 처음 들어본다고. 아 그래 얼마 전에 우리 축구 같이 했잖아. 월요일날 같이 김수빈 했잖아요. FC의 지난주 잠깐 이번 주 경기구나. 네, 월요일. 이번 주에 김포에 진짜 눈이 말도 안 되게 왔거든요. 그 눈 위에서 주원이 형, 장코치님 저 이렇게 같이 이제 11대 11 축구 쳤습니다. 맞아요. 예. 아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또 아킬레스가 아파. 두껍게 뛰었잖아요. 뛸 때는 조금 그 불안불안했는데 근데 그때 뛸 때 그때만큼 추첸코 찍을 때만큼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네. 그나마 관리를 해서 아 너무 재밌는 거야. 나 되게 재밌게 찼거든. 그 제가 이제 주원이 형 위치랑 한 거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랑 센터백 시켰거든요. 네. 아 솔직히 진짜 눈 오고 이랬지만 주원이 형 감동해서 주원이 형 축구 잘한다. 사실 저희가 김수현 FC가 막 예능하고 유튜버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선출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확실히 특출나. 가운데 그래요? 딱 세우니까 수비 리딩하고 야 물러나 안 돼. 근데 주원 형이 이제 말하니까 사람들이 들어. 경기 우리 이겼어요? 다 이겼어. 아 그래? 거기도 이제 수업 받는 분들이거든. 공 좀 잘 차시는 분들. 근데 주원 형이 딱 중앙에 있으니까 초반에는 패스 미스가 한 2개가 이상하게 나와서 저 형 안 되겠네 싶었다가 나중에 안정감을 찾더라고. 아 재밌었어. 중앙 수비수 하면서도 재밌었고 했는데 그래서 나 지금 빨리 아킬레스를 더 낫게 해야 되겠다 해서 더 지금 무리 안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낫게 하고 병원도 가고 이렇게 하려고. 네. 축구도 이제 꾸준하게 뭐 하실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못해. 나 지금 아픈데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그리고 같아서. 또 아파지겠지? 네, 그래서 또 완전히 계속하면. 지금 낫게 하고 있어. 왜냐면 오랜만에 공 차니까 네. 그 재밌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전에는 막 골 넣고 뭐 하고 하는 게 재밌었거든. 근데 이제 뒤에서 밀어주고 이제 수비 리딩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골로 가봤자 동호회친하고 하면 답답한 분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뒤에서 그냥 받아주고 그냥 내주고 하는 게 재밌더라고. 네. 추릭 다이어라고. 근데 그 롤을 부여받았습니다. 저 중앙 수비에서 봤을 때 완전 개 무실점이었습니다. 네. 다 개 막아냈어요. 무실점. 아예 걔 거기서- 무시당했다는 아니, 얘기인가요? 앞에 나랑 같이 센터백 같이 조합했던 친구가 저 사채과 출신이고 축구대 이해도가 있더라고. 그래서 둘이서 섰는데 제가 느끼기에 상대방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약간 네, 진짜 못 들어와서. 커맨더 스타일, 파이터 스타일 이렇게 네, 센터백. 못 들어와가지고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장코치님이 왼쪽 풀백이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우리 주원 형 축구 실제로 한번 같이 같이 해보시니까? 재밌게 했습니다. 네. 근데 눈만 안 왔으면 또 좀 더 더 재밌었을 재밌었을 텐데 텐데. 눈이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이야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없이 리그 아, 세 근데 경기에서 뭐 김민재 얘기는 끝난 건가요? 다이어에서 이제 끝이 나가지고. 예. 김민재 이번에 뛰겠죠 당연히. 쉬기도 쉬었었고. 지금 바로 가서 운동하고 예. 사이클 타는 거 나오더만. 쉬기도 쉬었었고 했기 때문에 바로 뛰지 않을까. 그게 중요한 경기 때. 그렇죠. 이 경기 체크해야 됩니다. 이 경기 지금 중계에 예정돼 있잖아요. 지금 조합으로. 지금 이게 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그렇지, 새로 좀 모르는구나. 새로 좀 배정을 네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3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없을 때 1승 2무였습니다. 뭐 지지 않긴 했습니다만 몇 경기 보면 좀 잡을만도 했는데. 에버튼전은 잡았어야 됐었죠. 예. 에버튼이 굉장히 에너지틱하게 올라왔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점에 실점을 했으니까. 근데 예. 이거는 만약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손흥민이 있어서 골을 더 넣어서 득점을 했겠다라는 것보다는 손흥민이 있었으면 좀 더 에버튼이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물론 공격 포인트도 기록할 수 있겠지만 걔네들이 막 못 올라오게 억제를 했겠죠. 그 그쵸. 위에 있는 것만으로.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예. 일단 돌아온 손흥민과 새롭게 합류한 베르너 간의 호흡. 예, 이것도 이제 좀 기대할 만한 요소인 것 같고 라인업이 이제 손흥민 선수 돌아오고 나서 토트넘이 다시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제일 좀 관건이긴 하죠. 네, 그게 좀 걱정돼요. 워낙에 손흥민 선수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맞아. 그리고 회복 단계를 좀 거치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은 또 손흥민 선수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고 이강인 선수 지금 파리 생제르맹 리그 1위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레스트전에서 무승부 말고는 뭐 쿠브 드 프랑스까지 쭉 이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니스랑 승점 차 8점 차, 뭐 20경기씩 치렀기 때문에 아직 경기 수는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8점 차면은 사실 뒤집기가 어려울 수도 좀 있어 보이고요. 일요일에 일전이 있는데 이 경기
바로 뛸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예. 모르겠어요. 미나미노는 뭐 가자마자 그냥 바로 교체 투입되더라고요. 이강인 선수도 손흥민 선수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뛰었어서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현실적인 복귀 시점은 2월 15일 레알 소시에다드랑 이제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 돌아오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18일 일요일 낭트 원정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도 차차 경기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참 우리 선수들 진짜 멤버가 좋긴 했다. 황희찬 선수도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 없는 리그 경기에서 첼시를 또 울버햄튼이 4대2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맨유전에서는 많은 실점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경기 막판까지 좀 따라가는 모습 보여줬었고 황희찬 선수 지금 부상 재발 위험성이 있어서 황희찬 선수도 바로 당장 브렌트포드전에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와 정우영 선수 마인츠가 여전히 강등권이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도 좀 임무가 막중할 것 같고요. 정우영 선수가 보면 소속팀에서는 아시안컵 오기 전에는 좀 많이 침체가 돼 있었는데 아시안게임 괜찮았고 아시안컵에서도 나름 교체로 출전해가지고 좀 활발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슈투트가르트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팀 자체도 뭐 감독을 저는 헤네스 감독은 예전에 호펜하임 감독 때부터 좀 좋게 봤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 헤네스 감독이 정우영 선수를 개인적으로 또 이제 그 바이언 B팀 있을 때 네. 있었잖아요. 감독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뭐 활용하는 거는 확실히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입지 주전으로서 좀 입지를 굳히느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선수의 어쨌든 가지고 있던 장점은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또 가서 잘 보여줘야겠죠. 자 그리고 오영규 선수와 양현준 선수 또 셀틱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고 카라바오컵 결승이 정확하게 언제죠? 제가 한번 있어서? 보겠습니다. 예. 첼시랑 리버풀 경기 있습니다. 지금 뭐 흐름으로 봐서는 리버풀 쪽이 아무래도 많이 유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결승전 단판이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6일. 아 좀 남았구나. 많이 26일. 남았구나. 예. 네, 26일 일요일. 예. 그리고 코파델레이 지금 치러지고 있고. 네. 예. 코파델레이는 이게 바스크 더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져가지고 비교적 최근에 바스크 더비 한 번 있었었죠. 네. 있었는데 그때 1920 때. 네, 레알 소시에다시 우승했는데 이거 오늘 제가 새벽에 중계했거든요. 예. 아틀레틱이랑 빌바오. 네, 아틀레티코 중계했는데 근데 아틀레틱이 좀 너무 빡세요. 이게 세컨볼 싸움에서 아틀레티코도 원래 기본적으로 세컨볼 싸움이나 이런 게 네. 좋은 팀인데 예. 와 아틀레틱은 근데 그 부분에서는 진짜 너무 빡빡해가지고 홈에서 이게 아틀레티코가 안 졌거든요. 계속 지금 네. 29경기 무패였나 그랬는데 졌어요 오늘. 일단 홈에서 지고 그리고 또 아틀레티코가 원정 성적이 이번 시즌 좀 리그에서 되게 안 좋아요. 네. 근데 또 원정이 싼맘에 쓰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 또 바스크 더비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소시에다드가 이제 마요르카 원정 가서 0대0으로 비기고 와가지고 이제 2차전 홈에서 뭐 아마 유리한 입장인데다가 역시 발베르데는 이제 아틀레틱 클럽이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모로 봤을 때. 네. 그 아시안컵 때 답답한 경기 보다가 리그 이렇게 우리 선수들 돌아가서 뛰는 경기 또 볼 생각하니까 재밌죠. 또 재밌긴 하겠다 진짜. 기대가 되네요. 입중계 또 일정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많이 좀 시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